그 다음에 DNA? 네. 한번 읽어볼까? 네. 여기도 잘 안 읽히대? 원래 과학시험은 좀 힘든데. 그렇긴 하지. 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하여튼 잘 모르겠어. 멀리스라는 사람이 화학자인가 보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중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DNA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를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PCR이 그런 거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는 그거지. 네.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뭐 이건 모르겠고, 주형 DNA란 하고서 쭉 설명했네. 네. 그거 몰라도 되고, 뭐 이거 알아야 되면 나중에 다시 보면 되잖아. 나중에 문제에서 그게 있으면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렇게 PCR 엄청난 다량 복제 과정은 우선 하고서 과정이 쭉 나왔네? 네, 맞아요. 또 읽을 필요 없네? 있으면 앞으로 다시 오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두 번째는 PCR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량으로 그거를 복제하는가 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PCR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좀 더 발전했다네. 네. 그냥 단순 복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잡한 것도 실행하는 쪽으로 개발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그 표적 DNA 양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는 얘기가 적혀 있겠네? 네. 그 다음에 형광 표식 탐침은 왜 갑자기 이게 나와? 그 위에서. 아, 위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 네. 표적 DNA 양을 하는 새로운 개발법에 해당하는 거에 두 번째 단락인 거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A인데 A가 세 번째 단락이지? 네. 그 다음에 실시간 PCR에서 발색 또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이것도 위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네? 네. 그렇게 됐고, 다음에 마지막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좀 더 많은 걸 하네. 이제는 뭐 이거 아주 그거 가지고 응용까지 하는 거네. 적용시키네. 이제 응용을 하네.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뭐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어쩌고 저쩌고다. 그치? 네. 그렇게 돼 있어. 과학 지문이니까 이거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지, 그지? 네. 틀린 거 몇 번이야? 저 16번이요.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아까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여기 있다. 특히 마지막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네. 그럼 결국 그냥 PCR을 볼 필요가 없이 실시간 PCR을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네. 16번에서.
자,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뭘 사용해야 된다고? 실시간 PCR. 윗글을 읽고 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여기만 보면 실시간 PCR을 사용하면 초기에 확인할 수 있다 정도야, 그지? 네.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 나는 이거 그냥 아까 그걸로만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게 그러면 16번은 그냥 무조건 4번 찍을 것 같은데? 답은 몇 번이냐? 4번이요. 그 봐. 나는 이거 내용 모르잖아, 지금. 나 처음 읽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봐봐. 네.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잘 봐.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자, 그럼 볼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제일 중요한 끝에 있잖아.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하면 어떻게 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무조건 4번이야. 난 딱 4번이야. 이거 보지도 않아, 나는 이런 거. 왜 내가 그랬잖아. 이걸 다 봐야 이게 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거 국어 문제거든. 선생님이 옛날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 네. 그럴 때 과학지문 내가 알아서 과학 문제 내겠어? 그럼 과학지문 딱 놨어. 그럼 뭘 답을 하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이렇게 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는지 알으니까 난 딱 보면 답은 4번이지.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실시간 PCR은 감염 여부를 정확하고 딱. 그러니까 이게 감이 필요한 거야.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지배력이 필요한 거야. 즉 정보의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개별적인 정보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가면 돼. 아까처럼 그 A 이런 식으로 때는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주면서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뭐 틀렸어? 그 다음 문제요. 17번? 네. 17번 하나 해보자. 네. A를 바탕으로 하여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했다.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일단 그 A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상황이네. 네. A는 이해가 됐어? 근데 그 CT 나오고 막 그럴 때는 좀 그런 아니 게 그냥 좀- 이것도 그대로 해보면 돼. 네. 읽어볼게. 실시간 PCR이야. 네. 실피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현 DNA 양에 비례하며, 그 발색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비례래. 어쨌든 그렇대. 비례. 뭐에 비례? 이미 증폭됐네.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대. 그러니까 발색도는 그 이중가닥 표적 DNA ED에 비례한대. 이거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대. 초기 양이 10이면 D가 20 이렇게 달라진대, 그지? 네. 어쨌든 발색도가 뭔지 모르지만 발색도에 대한 이야기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그러겠지. 변화야 그렇게 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CT가 중요하네. CT는 표면 DNA를 처음 검출했을 때 판단하는 발색도, 그 첫 번째 사이클을 CT라고 하네. 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값을 모른다는 말 써놨네. 미지가 모른다는 거잖아. 네.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표준 시료와 미지 시료를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A가 미시 시료야. B는 표준 시료야. 네.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초기 양이 달라진다.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네.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농도가 높으면 뭐가 높다 그랬어? 아까 나왔잖아. 양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네. 그 농도가 높으면 증가량이 많아지는 비례하니까.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A가 B보다 많겠군. 그럼 1, 2번 중에 답이야? 네.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니까 어차피 두 개 다 일정 수준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뭐 틀렸어 여기서? 16번 말고? 그거밖에 안 틀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좀 신경을 썼으면 6번은 혹시나 신경을 써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네. 네. 5번은 아니었다. 네. 5번은 정말 너무 쉬웠었다. 네. 그러면 6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6번은 생각보다 쉬웠다. 네. 아 이거는 정말 감각만 있었으면 눈치를 챌 수 있었는데 두 개 정도면은 이게 몇 점짜리야? 3점짜리고 맞네? 2점짜리고 그럼 5점 그랬으면 98%인데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논의를 했지만 시간이지? 시간 싸움이지?